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가 운영하는 시립미술관에서 자동문에 끼는 사고가 발생해 3살 아동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건물 냉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자동문을 조작하다가 난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지 6개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안전관리는 미흡합니다. 구영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와 나란히 손을 붙잡고 광주시립미술관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3살 남아. 입구에 들어서자 자동문이 활짝 열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작동을 멈추며 아동의 신체 일부가 자동문에 끼면서 문틈에 크게 부딪힙니다. 이 사고로 아동은 두부 손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지금도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2명 이상은 들어가면 무조건 끼이는 그런 정도로 문이 열렸었어요. 시설팀에서도 그 정도 문이 열리는 거를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해당 자동문의 개방폭은 약 1.5m이지만 사고 당시 절반가량만 열리며 약 70cm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장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8월 건물 냉방비를 아끼기 위해 직원이 자동문을 절반만 열리게 조작해둔 겁니다. 특히 자동문을 절반만 열리게 해놓고도 안내 표시나 끼임주의 경고 표시조차 없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시설 운영상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고 뒤 6개월이 지나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안전관리 별도의 지침은 없고 저희가 이제 그때 실수로 반만 열리게끔 해가지고 이제 다쳤잖아요. 에너지 절반 차원에서 자동문이 절반, 양쪽으로 절반씩만 열리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온 시절이었어요. 자동문 사고는 빈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광주 소방본부에서 집계된 자동문 안전사고는 모두 16건에 이릅니다. 고유가 시대, 아무리 냉난방비 절약이 중요하다지만 안전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뜨거운 찬반 논쟁 속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특전사 동지회와 대국민 선포식을 내일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이들 단체는 대국민 선포식과 특전사회의 5.18 민주묘지 참배가 피해자가 당시 계엄군을 용서하고 화합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나선 가운데 5월 어머니 집과 100여 개 시민단체는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고 가해자의 진정 어린 사과 없는 화해는 있을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가 계속되면서 내일 행사장에서 5월 단체들 사이에 충돌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부터는 소프트웨어 교육 수업이 전면 도입됩니다. 디지털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공지능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지역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신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실습실. 햄스터 크기의 조그마한 로봇이 종이에 그려진 선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흥분해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그 명령을 만들어가지고 햄스터 로봇이 그걸 따라 움직이는 게 신기했어요. 가정용 로봇으로 혼자 팔도 움직이는 것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지역의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디지털 꿈나무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블록 코딩과 햄스터 로봇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의 원리를 익힌 학생들은 강한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또 엔트리로 더 많이 만들고 싶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AI 특성화대학 호남대학교는 이 밖에도 중학생을 대상으로는 인공지능의 개념과 메타버스의 기본 원리를, 학부모 대상으로는 AI의 개념을 가르치는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조금 더 심화된 이러한 구현 방법을 배우고 좀 더 깊이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들을 점차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학습을 아마 앞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는 2025년 소프트웨어 교육 수업의 전면 확대를 앞두고 지역 교육계와 학생, 학부모들의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내 한화에너지에서 지난 9월에 이어 5개월 만에 또 불이 났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여수 국가산단에 있는 한화에너지에서
유역탄 하역시설 컨베이어 벨트 보수 작업 중 불이 나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9월에도 유연탄 저장고에서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상수도 단수와 누수, 약탕기 폭발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특별 안전 점검 주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재난 취약시설과 건축공사장, 공공시설물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구조물이나 시설물 결함,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 법 규정 준수 여부 등입니다. 일요일인 내일 광주와 전남 지역은 흐리다가 오후 들어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7도 사이로 곳곳에서 내리고 있는 비도 오전 중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전남의 내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입니다. 오후부터는 북서쪽 찬 공기가 유입되며 기온이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에서 11도로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고 특히 강한 바람으로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지겠습니다. 광주 지역 상수원인 동북호의 저수율이 22%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18일 기준 동북호의 저수율은 22.58%를 기록하면서 이달 들어서만 2.5%포인트가량 하락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는 오늘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지만 강수량은 많지 않아 동북호 저수량 확보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열리는 대규모 국제 행사에 해외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습니다. 전남도 미주사무소는 지난 10일 캘리포니아주 샌마티오에서 열린 캘리포니아 북부 원예조경 전시회에서 오는 4월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와 10월 개최되는 국제농업 박람회를 홍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규모 국제 행사가 전남에서 연달아 열린다며 해외 사무소와 관련 부서를 연계해 행사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례에서 올해 첫 고로쇠 수액이 출하됩니다. 구례군은 지리산과 백운산 일대 해발 600m 이상 고지대 고로쇠 나무에서 당도가 높고 미네랄이 충분한 수액을 채취해 앞으로 한 달여간 판매를 시작합니다. 구례에서는 지리산과 백운산 일대 11,000헥타르에서 250개 농가가 해마다 54만 리터의 수액을 생산해 18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